자, 진행을 합니다. 물권법으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물권법에서는 20%에 해당하는 문제 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숫자에 비례해서 문제들을 우리가 논점별로 지금 구성을 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권법에서는 8문제를 상대적으로 우리가 채권법보다는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물권법은 상대적으로 채권법보다 우리가 더 시간을 투입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똑같은 비중이 20%지만은 물권법이다 보면 조금 더 힘을 가하시고, 채권법은 특히 채권 총론은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므로 채권법 총론에서 약간 힘을 빼시고 강론 위주로 진행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할 겁니다. 자, 그럼 진행을 합니다. 61번으로 갑니다.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일단 물권 변동, 당기점에는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한 186조, 187조를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컨트롤. 매매 등 법률행위란 부동산 물권 변동이 유효하려면은 법률행위 플러스 뭐요? 공시방법인 등기까지 구비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187조 상속 등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자, 근데 1번요. 일단 등기가 되었다면은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전속 요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일단 등기가 됐다면 뭐요? 그 등기는 이미 등기가 되었다면은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따라서 등기된 걸로 뭐요? 추정이 된다 그죠? 일단 등기가 됐다면. 일단 등기가 됐다면. 그래서 판례하면 뭐요? 일단 등기가 되었다면은 그 등기 이전 서류가 위조돼서 등기가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실제 등기 원인과 다른 등기 원인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었다. 당사자는 실체적인 어떤 법률 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등기에 같은 절차상의 하자 등은 등기에 흐르는 영향이 없다죠. 예, 1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정려하면서 등기부에는 뭐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했더라도 뭐요? 일단은 그 등기는 적법하다 그죠? 그래서 을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그래서 등기 신청 절차사에 서류 위조 등 또는 뭐요? 실제 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를 했더라도 일단 등기가 되었고 실체 관계가 적법하게 존재한다면 그 등기는 유효죠 그죠? 유효. 자, 그 다음 2번으로 갑니다. 우리 시험에도 몇 번 출제가 됐어요. 일단 등기는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요건일 뿐 그죠? 효력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던 거죠. 따라서 갑 소유 X 토지한 등기부가 멸실되었더라도 그죠? 갑이 멸실 등기, 회복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갑의 X 토지의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아니다. 자, 우리 시험에도 몇 번 지문화 됐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물권 변동의 효력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다. 3번.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여 이전 등기를 해준 뒤, 자, 제가 설명한 게 나왔다 그죠? 관계서를 위조하여 을의 등기를 말소했더라도 그죠? 예, 등기는 효력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을이 회복 등기를 하기 전에라도 을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3번이 맞으니까 2번이 틀렸죠 그죠? 예,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4번. 자, 보존 등기 체크할게요. 보존 등기. 부동산이 하나라면 뭐야? 보존 등기는 하나여야 한다 그죠? 그래서 보존 등기가 2개 있는 경우 앞에 등기된 보존 등기만이 유효고 뒤에 된 보존 등기는 무효이다 그죠? 그래서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갑명의 보존 등기를 토대로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뭐요? 자신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경우는 뭐요?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죠? 앞에 된 보존 등기만 유효입니다. 그 다음 5번. 을이 갑의 토지를 상속한 뒤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직접 갑으로부터 병으로 매매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다. 그죠? 따라서 을과 병간의 유한 매매 관계 등 실체적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면 이와 같은 등기도 유효이다. 그죠? 즉 발각되면은 세금 추징의 문제만 될 뿐. 그죠? 그 등기를 무효로 하고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어차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한마디로 일단 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와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진 걸로 추정한다고 하죠. 따라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 아니기 때문에 그 등기가 타인의 위조 서류 또는 뭐요? 어떤 등기소의 화재 등으로 등기부가 멸실되더라도 그로 인해서 등기된 권리자의 권리가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리고 일단 당사자 간의 어떤 실체적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면은 등기 신청 서류가 뭐요? 위조가 되었던 실제 등기 원인과 달리 등기를 했던 간에 뭐요? 그 등기는 유효하다. 그죠? 예. 자, 62번으로 갑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단 물권적 청구권은 가장 기본적인 논점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죠. 그래서 물권과 분리 양도하지 못한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의 물권의 침해 또는 침해 염려가 있으면 물권자가 그 침해자를 상대로 침해 배제 내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물권적 청구를 한다고 하죠. 따라서 현재의 침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침해. 우리 시험도 이미 출제가 됐어요. 과거의 침해는 물권적 청구권의 영역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과거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이미 종료된 결과 제거다. 그죠? 이미 종료된 결과 제거는 불법 행위의 문제일 뿐 물권적 청구권의 영역이 될 수가 없다. 한번 출제됐어요. 따라서 현재의 침해를 그 원인을 하기 때문에 현재도 뭐요?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원인의 제거, 계속되고 있는 원인의 제거가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일 뿐 이미 종료된 결과 제거는 물권 청구권의 영역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쉬운 거. 청구권자. 그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현재의 물권자죠. 따라서 과거의 물권자는 청구권자가 될 수 없고 상대방도 뭐요? 현재 물권의 침해 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자죠. 과거의 침해자는 상대방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규칙을 가지고 볼게요. 다른 것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죠? 2번 기본지문이죠. 물권적 청구권은 요건이 객관적 침해만 있으면 좋겠다. 그죠? 상대방의 기책은 그 요건이 아니다. 상대방의 고의 과실 등 기책이 있다면 불법에 의까지 아울러 성립한다. 그죠? 그 다음,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방해는 뭐요? 실제 발생한 결과인 손해와 다르다. 그죠? 그래서 물권 청구는 이미 발생한 손해 제거는 내용이 될 수 없고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를 내용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임차인, 답은 쉽게 듣습니다. 임차인은 채권자죠. 따라서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침해가 있을 때 이전은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접 침해자에게 임차권에 대한 방해 제거는 청구 못하죠. 그래서 채권자니까 뭐요? 임대인인 채무자를 대의하여 보죠. 임대인의 소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를 대의 행사를 할 수 있다죠.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다가 하나 더 적을게요. 그래서 임차인은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이기 때문에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제3자 침해가 있는 경우 그때는 뭐예요? 원칙적으로 임차권 자체에 대한 침해 배제는 청구 못한다고 하죠. 원칙적으로. 다만 채무자인 임대인을 대하여 임대인이 가지는 물권 청구를 대의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 이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면 그죠? 점유하고 있다면 임차인도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죠.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임차권에서 배웠어요. 그 목적물이 부동산이라면 임차권 등기할 수 있죠. 임차권 자체가 등기가 되었다면 임차권이
등기가 됐다면 그때는 임차권 자체 기한, 임차권 자체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다 그죠. 예,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는 청구를 할 수가 있지만 임차권 자체에 기한 방해 제거는 청구 못하죠. 그때는 임대인이 가지는 어떤 물권청을 대의 행사할 수 있다. 그다음 유치권자도 뭐요? 점유권에 대한 물권청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자, 적을게요. 출제되면 어렵습니다. 유치권 자체의 기한 반환 청구 있을 수가 없어요. 유치권 자체가 물권 청구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328조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뭐요?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해야 됩니다. 그다음에요.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뭐요? 유치권은 즉시 소멸이 돼요. 즉시. 그래서 유치권의 경우는 그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자의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 존속 요건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자가 뭐요? 그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은 즉시 소멸하기 때문에 유치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점유가 침탈된 경우 점유자는 침탈당한 날부터 몇 년까지는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요? 1년이죠. 그죠? 그래서 점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는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유치권 자체의 물권 청구는 있을 수가 없다. 자, 답은 쉽게 떴습니다. 네. 그렇지만 나머지 지문요. 네, 이 부분 5번 지문 혹시나 깊이 있게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63번으로 갑니다. 물권적 청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민법 총칙과 겹친다 그죠?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은 매수인에게 이전됐던 소유권은 말소등기 필요 없이 그죠? 자동적으로 그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되므로 그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 회복 청구는 소유권이 물권적 청구이다 그죠?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맞죠? 그다음 임대차 목적물 침해자에 대해서 금방 설명했다 그죠? 임차인은 점유하고 있다면 뭐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를 할 수가 있으나 소유자인 임대인은 자, 임대인은 누굽니까? 간접 점유자죠. 소유자인 임대인은 점유 보호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됐다 그죠? 예.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207조다 그죠? 예.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죠. 있다. 그다음 이것 민법 총칙이요. 불법 원인으로 급여한 사람은 그 원인이가 무효라 하여며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뿐만 아니라 뭐요? 그 원인이가 무효라는 이유로 소유권이 자기에 남아있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요? 어떠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그죠? 예, 불법원인 급여자는 이미 이 얘기했다면 뭐요? 어떠한 이유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 여기는 뭡니까? 답이 여기다. 그죠? 누구만이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현재의 물권자. 따라서 이미 답이 지문에서 보인다. 그죠? 예전에 구소유자는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그죠? 따라서 물권 양도 시 소유권의 물권 청구를 소유권과 분리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에게 유보시켜 놓을 수 없다. 그죠? 즉, 물권적 청구는 물권과 절대로 분리 양도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의 물권자만이 물권 청구를 행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그죠? 예전에 물권자는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그죠? 틀죠? 자, 그럼 답은 여러분들이 좋아보시고 64번으로 갑니다. 등기 추징령요. 등기 추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자, 기억 하나 더 적을게요. 사망자 명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허무이다. 그죠? 허무인.
자, 보존 등기 등은 혼자서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신청한다 그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등기는 뭐야? 공동으로 신청하죠. 즉 매매 등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때 뭐야? 권리자가 상대방 의무자를 상대로 뭐야? 등기 신청 절차에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의 권리를 등기 청구가 이랍니다. 등기 청구. 그래서 이와 같은 등기 청구를 뭐예요? 공동으로 등기를 할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때 일방이 사망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등기 신청 자체부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사망자 명의의 등기는 뭐예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그죠. 그다음 똑같다 그죠. 일방이 허무이다 그죠. 그럼 신청 자체로부터 잘못됐죠. 이와 같은 사망자 명의 등기 신청 또는 뭐예요? 허무의 명의 등기 신청은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키포인터 여기 체크할게요. 이미 등기가 된 경우다 그죠. 이미 등기가 되어 있다 그죠. 일단 등기를 하려면 뭐예요? 등기소에다가 등기를 신청하고 그다음 뭐예요?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지죠. 이미 이와 같은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같은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등기가 된 걸로 추정한다 그죠. 그래서 타인의 대리인이 계약을 운영 등기했다 그죠. 이미 등기가 됐다면 그자가 적법한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한 걸로 추정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대리 파트에서도 이미 뭐예요? 대리인이 등기했다면 대리권의 존재가 추정되기 때문에 대리권 없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예, 본인이 입증해야 되죠. 그죠? 예, 이미 추정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이거, 건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뭐예요? 당연히 이 부분은 볼게요. 이자 프로 저당권이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자는 적법한 저당권이란 권리를 뭐예요? 가진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죠. 그 담보되는 채권의 존재가 추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근데 뒷부분까지는 조금 깊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추정이 안 된답니다. 예. 일단 뭐요? 그자가 일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추정되지 뭐요? 그 채권의 발생 원인이 뭐냐? 거기까지는 등기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죠? 따라서 일단은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자가 뭐야? 적법한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저당권에서 뭐야? 담보되는 채권도 존재하고 추정되지만 그 채권의 성립의 원인은 뭐야? 계약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답니다. 않는다.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 일단 출제가 됐어요. 그죠?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는 추정됩니다. 뒷부분은 추정이 안 돼요. 틀렸어요. 옳은 것이니까 일단 기억, 리언은 맞다 그죠? 그 다음 리언 이 부분 틀리면 안 돼요.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자 앞으로 이루어진 게 원칙이죠. 일단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등기 명의인이 해당 권리를 가지고서 추정되나 그 등기 명의인이 원시 취득자임이 뭐야? 아님이 밝혀지는 순간 쉽게 중령 깨진다 그죠?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가 전자로부터 뭐요?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 소유자가 뭐요? 이를 부인한다 그죠? 그럼 끝났죠. 그 보존 등기의 중력은 깨어진다 그죠? 쉽게 깨어집니다. 틀렸어요. 자, 그러면 답은 여러분들이 조합하시면 되고 65번 문제로 갑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 가는 문제입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 가셔야 돼요. 을이 갑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여 있는 등기는 뭐예요? 여전히 갑 명의로 남아있다 그죠? 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때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하려면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죠. 자, 전원 합의 체크하시면 되고 전원 합의가 있다면 뭐예요? 최종 양수인 병합 직접 갑액이죠. 직접 갑액에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병이 갑액에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하려면 전원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럼 반대로 해서 뭐예요? 전원 합의가 없는 경우는 병 갑액에 직접 이전 등기는 청구할 수가 없고 그때는 어떻게만 가능해요? 이자는 채권자니까 중간 매수인은 뭐예요? 을을 대위했으면 그죠? 예, 대위했으면 을 앞으로 이전 등기 해줄 것을 청구하고 이전 등기 을 앞으로 되면 뭐예요? 자신 앞으로 다시 이전 등기 하는 식으로 소유권 취득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 다음
2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 없이 체크를 하시고 일단 합의 없이 뭐요? 이미 병 앞으로 등기가 되었다면 뭐요? 갑을 간에 매매가 있었고 그죠? 을병 간에 적과 매매가 있었기 때문에 실체적 법률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그죠? 다소 약간 합의가 없더라도 이미 병 앞으로 등기가 됐다면 그 등기는 실체적 법률 관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등기는 유효입니다. 유효. 자, 그 다음. 이와 같은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뭐요? 각 당사자의 매매 계약의 효력 영향이 없죠. 그죠? 따라서 갑은 누구에게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을에게만 그죠? 따라서 을은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여전히 갑에게 이전 등기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죠? 각각 당사의 매매는 그대로 유효. 그래서 매매는 대표적인 쌍무 계약이기 때문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그죠? 따라서 내가 갑이라면 그죠? 을이 매매 대금을 지급치 아니한 건 뭐예요? 병의 이전 등기 청구를 여전히 동시이행 항변권을 통해서 거절할 수 있다 그죠? 있다. 그다음 4번입니다. 요 답을 해볼게요.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하려면 전원 합의가 시죠. 근데 을은 채권자죠.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전 등기 청구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 채권을 을이 병에게 양도합니다.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보했다고 하죠. 즉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진 이전 등기 청구를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갑에게 통지를 했다면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접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들었죠?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전원 합의가 있는 경우만. 전원 합의가 있는 경우.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통지했더라도 뭐예요? 병은 여기다가 적을게요. 갑이 이에 동의한 바 없으면 그죠? 동의한 바 없으면 직접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이전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의만 가능하다고 그죠? 채권자는 대의만 가능합니다. 직접 안 돼요. 직접 하려면 뭐예요? 전원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답이 안 됐어요. 자, 그 다음 5번 두 번째죠. 만약 갑 소유 부동산이 허가 구역 내 토지다 그죠? 그때는 전원 합의가 있더라도 뭐예요? 그 합의가 무효라고 했죠. 합의 무효. 합의하고 갑병을 매매 당사로 뭐예요? 허가를 받아서 병명의 이전 등기를 했더라도 그죠? 이전 등기를 했더라도 그 등기도 무효 그죠? 즉 허가 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는 뭐예요? 싹 다 무효라고 했습니다. 일체 허용 안 됩니다. 합의가 있더라도 합의 자체도 무효고 그 합의에 따라서 뭐예요? 이미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입니다. 허가 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의취득을 합니다. 자, 선의취득도 우리 시험에서 이미 출제가 됐죠.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1번 선의취득할 수 있는 물건은 동산에 한다고 하죠. 동산일지라도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 따라서 등기 등록에서 공시되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은 뭐예요? 선의취득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출제될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감각적으로 물어볼게요. 자동차일지라도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등기 등으로 공시되는 동사는 선의취득할 수 없어요. 자동차일지라도 뭐요? 등록 안 된 것은 그냥 선의취득할 수 있다. 뭐 선박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선박은 뭐요? 20톤 이상만 등기합니다. 그럼 20톤 미만은 뭐요? 선의취득할 수 있다. 거기까지는 안 물을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동산일지라도 등기 등록 등으로 공시되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은 선의취득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 입주권 권리죠. 권리는 선의취득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죠? 선의취득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다음 경매 체크할게요. 선의취득은 동상거래 안전연제도죠. 따라서 이때 동상거래라면 뭐요?
특정 성계를 만든다. 그죠? 특정 성계. 특정 성계가 아닌 게 포괄 성계이죠. 그래서 어떤 거요? 상속, 합병, 포괄 유증 선의치덕에 원인될 수가 없죠. 특정 성계는 대표적인 게 매매죠. 그죠? 매매뿐만 아니라 경매도 매매입니다. 정려, 교환 등도 특정 성계죠. 저기 같은 특정 성계만이 선의치덕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경매, 특정 성계입니다. 따라서 채무자, 이해자에 속한 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그 동산을 경락받아서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경우 선의치덕 된다. 그죠? 예. 그 다음, 선의취득은 동산거래 안전의 제도죠. 따라서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점을 잡으면 거래 자체는 유효해야 된다. 그죠? 따라서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점을 잡으면 아무런 흠이 없는 거래 행위 된다. 그죠? 따라서 거래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 취소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해당 문제이지 선의취득은 될 수 없다. 그죠? 자, 그러면 5번은 어디에다가 체크를 하시면 되느냐? 여기입니다. 점유계정 체크할게요. 선의취득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일지라도 동산거래 안전에서 거래 행위를 통해서 뭐요? 양수인이 선의 무과실로 해당 동산의 점유를 취득하면은 양도인이 무권리자일지라도 양수인이 즉시 해당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그래서 양수인이 거래 행위를 통해서 점유를 취득해야 됩니다. 이때 점유 취득에는 뭐요? 점유 개정 방식의 점유 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판례. 여기까지 선의취득을 인정하면 진정한 소유자에게 너무나 가혹한 손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나머지 점유 개정 방식 빼고 다 되죠.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목적물 반환처분 양도 방식의 인도는 선의취득이 될 수 있지만 점유 개정 방식은 선의취득 될 수 없다. 이 단어를 집중하시면 돼요. 67번으로 갑니다. 197조입니다. 197조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자주점유, 선의, 평공용 다 추정된다. 그죠? 추정이 안 되는 게 뭐예요? 무과실만 추정이 안 되죠. 무과실은 점유자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유일한 간주기죠. 197조 행위다. 그죠? 선의의 점유자일지라도 본소에 관한 소에서 폐소하면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그죠? 유일한 간주기죠. 언제부터요? 폐소 시부터가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다. 그죠? 여기까지 가시고 악의 점유자로 간주됩니다. 자, 볼게요. 점유도 상속되죠. 193조. 근데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라면 뭐요? 상속인의 점유도 타주다. 그죠? 그 다음. 그래서 자주인지 타주인지 여부는 뭐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게 된 근원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그 대표적인 자주점유가 뭐요? 매수인의 점유, 절대 점유죠. 자, 그럼 3번하고 비교해서 봅니다.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토지 일부 체크기요. 즉 1000평을 매입했습니다. 근데 경계를 착각해서 뭐요? 이웃집 토지의 10평도 뭐요? 1000평에 포함된 걸로 오인하고 점유했다. 그죠? 그때는 작년이 자주 맞죠? 그죠? 자주 맞습니다. 예.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입니다. 그래서 타주 점유는 그 다르세요. 다만 그 토지는 뭐요? 매수해서 자신이 뭐요? 집을 짓든 농사를 짓든 뭐요? 거기다가 조상에 묘를 설치하든 상관이 없다. 그죠? 예. 그 다음 3번 보세요.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명령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초과버린 점유는 뭐예요? 당연히 타주 점유이다. 그죠? 타주 점유입니다. 자, 내가 500평을 샀습니다. 근데 뭐요? 5000평을 경계를 착각해서 산 건 줄 알았다. 말도 안 되죠. 그죠? 말도 안 됩니다. 1000평을 샀는데 뭐요? 한 10평 정도를 경계를 착각해서 매입한 토지로 포함된 걸로 오해할 수 있지만 이 정도는 오해할 수 없죠. 따라서 2번 지문은 자주지만 뭐요? 3번 지문은 타주다. 그죠? 그 다음 4번도 중요합니다. 2번 아까 우리 시험 출제된 법 없어요. 기본 지문입니다.
점유자는 가만히 있더라도 뭐요? 법에 의해서 자주 점유자로 추정이 되므로 자신 스스로 자주 점유의 원이든 매매 등의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죠. 누가 입증이 돼요? 반대 사실을 주장한 자가 자주 점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주 점유자가 그 건을 주장해서 이를 인정되지 아니한 것만으로 자주 점유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죠? 기본 지문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점유 성계에 관한 199조입니다. 이미 우리 시험에 떴어요. 점유의 성계가 있는 경우 전자의 점유가 뭐예요? 타주라면은 성계인은 뭐예요?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을 하는 경우는 그때는 뭐예요? 법에서 자주 점유를 추정된다 그죠? 그런데 전자의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는 뭐예요? 그 하자도 계승한다 그죠? 그때는 타주 점유가 됩니다. 즉 이와 같은 경우 자신의 점유만 뭐예요? 떼어서 주장하는 경우는 그때는 자주 점유로 추정이 된답니다. 주의된다. 그래서 67번은 뭐예요? 지문 하나하나가 다 답이 될 수 있는 기본 지문입니다. 68번으로 갑니다. 68번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시험은 뭐예요? 이미 우리 시험도 출제됐다 그죠? 다만 출제 안 된 게 202조만 남았습니다. 201조, 203조는 이미 출제가 됐어요. 자, 여기 볼게요. 1번 201조입니다.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사용에 따른 이익, 줄이면 뭐예요? 사용이익이다 그죠? 따라서 사용이익은 가실에 준하기 때문에 가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죠.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는 가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지만 악의 점유자는 수취할 권리가 없죠. 그죠? 이미 수취한 가실은 반환해야 됩니다. 그때 반환 범위가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범위요. 선의자는 뭐예요? 현존이익. 악의자는 뭐예요? 받은 이익이다 이자 플러스 손해까지. 그때 그 사유이익을 반환해야 되는 경우 자신의 노력으로 점유물을 활용하여 얻은 초과 이익은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죠. 그죠? 손실자의 손실을 한도로만. 따라서 초과 이익은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뒷부분 201조하고 뭐예요? 부당이득 반환 범위하고 같이 공통된 지문이에요. 그 다음 그래서 악의 수익자는 뭐예요? 받은 이익이 이자 플러스 손해가 있으면 뭐예요? 그 손해까지도 그죠? 손해까지도. 자, 그 다음에 201조 2항이요. 악의 점유자는 가실을 수취할 권한이 없죠. 이미 수취했다면 수취한 가실을 반환해야 되고 소비했거나 뭐예요? 수취하지 못한 경우도 체크할게요. 가실 없이 수취 못했다 그죠? 가실 없이. 즉 점유자가 자신의 잘못 없이 가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때까지 뭐예요? 그때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 그죠?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시험 빼놓고 다 출제됐어요. 이 부분 출제될 수 있어요. 따라서 악의 점유자는 가실 수취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악의 점유일자도 자신의 잘못 없이 가실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때는 대가 보상 의무가 없죠. 그죠? 대가 보상 의무 없다. 그 다음 4번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했다 그죠? 그때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그때 적을게요. 반환할 때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필요비는 즉시 상한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즉 203조 유익비가 됐던 필요가 됐던 점유자는 소유자인 회복자에 대해서 언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반환 청구 시기, 상한 청구 시기. 반환할 때다 그죠? 반환할 때. 점유물을 회복자에 대해서 반환할 때. 그 점이 임차인은 필요비를 즉시 상한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 점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203조는 아주 중요하죠. 203조는 모든 점유자다 그죠? 모든 점유자.
똑같죠. 선의, 악의, 자주, 타주를 구별할 실익이 없다. 그죠? 모든 점유예요. 다음 중 선의, 악의 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 뭐예요? 비용상한처분. 그럼 또 물어봅니다. 그래서 악의의 점유자, 즉 다른 말로 뭐예요? 불법 점유자일지라도, 불법 점유자라도 뭐예요? 당연히 그 점유물을 반환할 때 비용 상한은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비용 상한 청구할 수 있다. 그렇지만 비용 상한 청구는 대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죠. 그때 불법 점유자는 비용 상한 청구에서 유치권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유치권은 적법한 점유자에게 먹죠. 근데 비용은 모든 점유자가 상한을 청구할 수 있죠. 저 불법 점유자일자도 뭐요? 당연히 반할 때 회복자에서 그 비용은 반환 상한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다음 5번 202조입니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사유로 멸실 훼손된 때는 악의의 점유자라도 뭐요? 자주 점유형 타주 점유에 비해서 책임이 경감됐다. 그죠? 이와 같은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때는 누구만이요? 선의이고 자주 점유자만이 뭐요? 현존이기다. 그죠? 현존이. 제일 쉽죠. 그죠? 이 부분이. 나머지는 뭐요? 나머지는 모두 손해 전부죠. 손해 전부입니다. 따라서 선의일자도 뭐요? 타주 점유자, 임차인 등. 그 다음에 뭐요? 악의 점유자는 뭐요? 자주가 됐든 타주이든 불문하고 손해 전부죠. 그죠? 따라서 선의고 자주 점유자만이 현존이. 나머지는 뭐요? 다 손해 전부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출제 안 됐어요. 그죠? 202조. 나머지 다 출제가 되었습니다. 69번으로 갑니다. 자, 이 부분 일단은 주의 표시하시고 만약에 뭐요? 우리 시험에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은 순서상으로 아마 27번 정도에 이차할 겁니다. 27번 정도. 그렇지만 뒤로 미루세요. 뒤로 미루시고 자, 204조 옆에다가 204조 적으시고 204조는 꼼꼼히 우리가 분석해서 사령을 풀 수 있는 정도로 대비를 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갑이 점유하고 있는 X 건물을 을이 침탈해 갔죠. 그때 점유자는 침탈 당한 날부터 몇 년 내에는 1년 내에는 침탈자의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때 이거는 뭐예요? 제척 기간인데 뭐예요? 반드시 소송으로만 제기할 수 있는 뭐예요? 출소 기간이다. 그죠? 해볼게요. 취소권 등 제척 기간에 걸리는 뭐예요? 원칙 출소 기간이 아니다. 그죠? 그 제척 기간에 걸리는 뭐예요? 그 기간 내 재판으로 행사하든 재판 밖에서 행사하든 행사만 좋겠죠.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출소 기간으로 보는 게 있다. 그죠? 즉, 일정한 제척 기간에 걸리는 반드시 그 기간 내 자신의 권리를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를 하는 출소 기간에 해당하는 게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점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 행사 기간이죠. 즉,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점유권에 대한 뭐예요? 방해 제거 청구,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 방해가 있는 날부터 뭐예요? 1년 내다. 그죠? 출소 기간. 요거 하나 외워달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 시험 봅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히 아니까 외울 필요도 없죠.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소송으로는 있고, 그죠? 예.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출소 기간이 아닌 겁니다. 여하튼 점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 행사 기간 출소 기간이다. 이미 우리 시험도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예. 답하고는 상관없었지만, 그 다음 204조 3항이요. 그때 병이 그 훔친 물건을 뭐예요? 침탈한 물건을 다시 병에게 양도했어요. 그때 침탈자의 특별 성계인에 대해서 뭐예요? 점유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침탈자의 특별 성계에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 성계인이 악의인 경우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때 을이 서리인 병에게 X 건물을 매도 인도했다. 그죠? 그때 갑은 병에게는 반환 청구할 수 없,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 당연히
병은 잘못이 없죠. 그러니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3번입니다. 을이 서린병에게 X 건물을 매도 인도한 경우 갑은 병에게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죠. 204조 3항이다. 그죠? 정답 3번. 침탈자의 특별 성계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 못하죠. 그죠?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204조 2항이네요. 그죠? 204조 2항. 침탈자의 특별 성계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4번. 갑이 정소유의 X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그럼 정이 누굽니까? 간접 점유자 적으시면 되죠. 정도 임대인으로서 뭐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그죠? 그럼 정도 침탈자에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예, 있다. 그 다음. 이때 침탈의 경우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이때 침탈이라면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빼앗아간 경우죠. 절도, 강도 등을 말한다. 그죠? 절강도. 따라서 점유자 스스로 상대방에게 물건을 건네줬죠. 사기당해서 그죠? 공갈당해서 또는 임의로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에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죠. 그죠? 따라서 5번 지문이 뭐죠? 사기로 인해서 그죠? 체크하시고. 즉, 갑이 을에게 쏘가서 을에게 스스로 점유를 내어줬죠. 이거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죠. 5번 지문이 답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지문은 뭐요? 204조를 펴두시고 뭐요? 천천히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이해를 충분히 하세요. 이 지문은 우리 시험에서 물권법 파트에서 뭐요? 사례가 출제된다면 출제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70번으로 갑니다. 갑이 을명의의 X 토지에 대하여 갑이 시효취득 완성자입니다. 자, 점유취득 시효에 관한 245조 1항을 묻고 있습니다.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볼게요. 245조 1항 소유의 의사로 평행공론하게 20년간 점유 사용하고 엔드 뭐요? 등기까지 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그래서 시효취득 완성자는 그 완성만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유로 뭐요? 의무자를 상대로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의 채권만 가질 뿐이죠. 그래서 이자는 채권자니까 누구에게?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고 하죠. 자 볼게요. 갑이 을에게 엑소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한 후 체크할게요.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뭐요? 시효취득을 주장했다 그죠? 그럼 당연히 을은 뭐요? 갑의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죠 그죠? 알았습니다. 그 청구한 후 그러면 알았다 적으시면 되죠. 예. 그럼 을이 갑의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을이 벽의 토지를 처분한 경우 이런 을이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다 그죠? 틀렸습니다. 따라서 을이 갑의 시효취득 사실을 알고도 뭐요? 제3자에게 처분하여 자신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를 불능케 했다면 뭐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그죠? 따라서 언제만 책임집니까? 알고서 처분한 경우만 그죠? 나머지는 책임 없다 그죠? 알고서 처분한 것 빼놓고 나머지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죠? 즉 모르고 처분했다 그죠? 그때는 불법행위 책임도 지지 않고 불법행위 책임 그죠? 불법행위 책임 엔더 뭐요? 채무불이행 책임 어떤 책임도 있을 수 없다 그죠? 즉 알고 처분했던 모르고 처분했던 갑을 간에는 매매 등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은 성립할 수 없고 불법행위 책임 뭐야?
시효취득 사실을 알고 처분한 경우만 불법이 책임진다. 그죠? 나머지는 책임 없답니다. 자, 그 다음, 리어. 갑이 아직 이전 등기치 않고 있는 중. 이미 시효취득은 완성됐죠? 그때 갑은 누구에게만 시효취득을 주할 수 있어요? 을에게만. 그때 병이 시효취득 완성 전에 마친 병명의 가등기에 이전 등기 본등기를 한 경우도, 자, 그럼 이 부분 뭐예요? 볼 필요도 없어요. 보는 순간 헷갈립니다. 그림에서 갑은 누구에게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을에게만. 따라서 뭐예요? 병에게는 시효취득 주장할 수 없다죠. 그죠? 없다. 틀렸습니다. 점유취득 시효는 뭐예요? 완성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그죠? 을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 뿐, 가등기에서 뭐예요? 본등기한 병에는 시효취득 주장할 수 없다. 앞부분, 시효취득 완성 전에 마친 병명의 가등기에서 이전 등기, 본등기를 한 경우도 이런 문구 볼 필요 없죠. 그죠? 여하튼, 완성 당시에 소유자인 을에게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옳은 것은 일단 기억은 맞다. 그죠? 예.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으러 가세요. 예. 그러면 일단 니은이 틀렸죠. 그죠? 예.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D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 거 틀렸다. 그죠? 틀렸고, 니은도 틀렸죠. 그죠? 예. 옳지 않은 것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D가. 자, 이 표현도 기억하셔야 돼요. 갑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자신 앞에 이전 등기해야 되죠. 그런데 갑으로부터 X 토지 점유를 승계한 점은 아직까지 등기 못했기 때문에 이자는 소유자는 아니죠. 채권자다. 그죠? 채권자이기 때문에 항상 이자는 어떠한 권리만 갑의 을에 대한 권리는 뭐예요? 대의 행사를 할 수 있을 뿐 직접은 안 되죠. 그죠? 직접은 안 됩니다. 갑으로부터 X 토지의 점유를 승계한 점은 갑의 취득시효 완성효과를 추정해서 뭐예요? 직접 자기에게 뭐예요? 을에게 이전 등기값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맞죠? 그죠? 못한다. 직접은 못하고 이전 채권자니까 항상 뭐예요? 시효취득 완성된 갑을 대의하여 을에게 갑으로의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죠. 그래서 이전 등기가 되면 매매를 어느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 되죠. 그죠? 항상 채권자는 뭐예요? 대의만 가능하다. 그죠? 대의만. 직접은 안 돼요. 의무자를 빼놓고 뭐예요? 다른 자에게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죠. 그죠?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71번으로 갑니다. 71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민법 245조 1항의 점유취득 시효의 경우 등기부 취득 시효하고 달리 뭐예요? 선이 무과실 필요 없죠. 그죠? 무과실 필요 없다. 등기부 취득 시효는 뭐예요? 선이 무과실까지도 요구한다. 그죠? 그 다음 취득 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과는 뭐예요? 익숙하다. 그죠?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한다. 그죠? 소급한다. 따라서 시효취득 완성자는 그 점유 기간 중 취득한 가시를 부당이득으로 반할 필요 없다. 그죠? 없다. 그 다음 동사는 두 가지죠. 그죠? 두 가지. 10년, 5년 두 가지죠. 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경우 그 점유가 선이고 무과실로 개시된 뭐예요? 5년만 지나면 즉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10년이 지나야 되죠. 그 다음 4번 시효취득이 완성된 경우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보존 등기가 또는 이전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명인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틀렸습니다. 자, 시효취득 완성자는 누구에게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완성 당시에 소유자인 등기 명의다. 그죠? 따라서 을이 시효취득을 완성했습니다. 근데 등기는 갑 앞으로 돼 있더라도 뭐요? 갑이 소유자가 아니고 소유자가 달리 있습니다. 그럼 뭐요? 이자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넘겨줄 수 없죠. 그죠? 따라서 시효취득은 누구에게만? 완성 당시의 소유자. 따라서 완성 당시의 등기 명인이 소유자가 아니라면 뭐예요? 그 자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하지 못하고, 그때는 뭐예요? 이전 채권자니까 어떻게 해요?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죠? 대위하여 등기 명인의 등기를 뭐예요? 말소하고, 다시 뭐예요? 소유자 앞으로 보전 등기에서 뭐예요?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식으로. 따라서 결론 뭐였게요? 등기 명인이 소유자가 되면 뭐예요? 그 자를 상대로는 시효취득을 주장하지 못한다, 그죠? 소유자여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은 볼 필요도 없죠,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된 경우죠. 그때는 앞에 된 등기만이 유효다, 그죠? 원칙적으로. 따라서 뒤에 된 보존 등기를 토대로는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없다, 그죠? 네, 기본 지문. 72번으로 갑니다. 자, 72번 중요 표시하시고. 답이 중요합니다, 답이. 자, 공유 파트에서 반드시 한번 뜹니다. 틀린 것은 1번. 포기, 체크할게요, 포기. 부동산을 수인이 공유하고 있다, 그죠? 그 중에 1인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합니다. 또는 뭐요?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합의하고 있죠. 합의 지분의 폭이 똑같아요. 186조이냐, 187조이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유자 중에 한 명이 뭐요? 그 부동산에 자신의 공유 지분을 포기를 하고죠. 그 사표지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뭐요? 곧바로 그 포기에 따른 효력 발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포기는 법률행위 때문에 186조죠. 그래서 186조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등기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분의 포기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 유효하려면 뭐요? 그에 따른 등기가 있어야 된다, 그죠? 등기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2번 다 배울게요. 채심 변경 판례죠.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누구도 가반수 지분이 없다, 그죠? 그때 을이 뭐요? 각각 협의 없이 단독으로 공유 토지 전부들은 뭐요? 특정 부분을 혼자만이 배타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다, 그죠? 그때 나머지 소수 지분자가 뭐요? 을에게 보존행위를 근거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답니다. 인도 청구할 수 없다. 보존행위는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죠. 인정하는 이유는 보존행위는 누구에게나 유리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 뭐예요? 을도 단독으로는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없지만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근데 인도한 것은 뭐예요? 갑에게는 유리할지 모르더라도 을에게는 불리하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행위는 보존행위가 될 수가 없다. 그때는 뭐예요? 갑도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죠. 따라서 을이 단독으로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이용권을 침해하고 있다, 그죠? 그럼 214조에 방해 배제 청구권에서 뭐예요? 방해 제거까지만 청구할 수 있을 뿐 인도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 부분은 앞으로 뭐예요? 당분간은 계속 공유 파트에서는 지문 될 겁니다. 그 다음 가반수 지분권자는 뭐예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죠, 그죠? 대표적인 게 임대죠, 그죠? 임대 계약의 체결 뭐예요? 임대차 갱신 계약의 체결, 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 관리 행위는 가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4번 토지 공유자 사인 지분의 별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 등을 부담한다, 그죠? 맞죠? 그 다음 언제든지 체크할게요. 분할의 자유죠, 그죠? 공자는 원칙 언제든지 분할을 자유로이 청구할 수 있다. 다만 5년 범위 내에서 불분할 약정할 수 있다. 다만 약정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면 당연히 등기를 해야 됩니다. 73번 문제를 보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공유 파트에서는 265조 공유물에 관한 관리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사례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갑을병이 X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그때 뭐야? 갑이 5분의 3. 그럼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갑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죠.
근데 나머지 을과 병이 각각 5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틀린 것은 1번 을이 척할게 을은 갑을 병에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 척하시고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263조죠. 지분의 처분은 자유다. 그죠? 네, 지분은 자유로 처분할 수 있다. 자신의 지분은 뭐요? 자유로이 매도할 수 있고 뭐요? 정리할 수 있고 교환할 수 있고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나대짐이 죽었어요. 아무리 뭐요? 가반수 지분권자의 갑이라도 뭐요? 을병과 동의 없이는 공유하는 나대지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은 할 수 없다. 이런 관리 행위를 뛰어넘는 거죠. 예. 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그 다음 3번 가반수 지분권자가 뭐요? 단독으로 엑소 토지 전부를 저에게 임대했죠. 그럼 저건 뭐요? 적법한 임차권을 취득했다. 그죠? 그때 나머지 소수 지분권자의 을은 정에게 토지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도 반환 청구 못한다. 그죠? 이전 적법한 임차권을 가진 자이므로 이때 을과 병은 누구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합니까? 차임 전부를 단독으로 받은 갑에게 우리도 5분의 1씩 나눠달라. 그죠?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 4번 3의 경우에 정은 적법한 임차인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없다. 그죠? 그 다음 5번도 이미 우리 시험 떴죠. 갑이 엑소 토지의 특정 부분을 저에게 매도했다. 그죠? 그때 매매 계약은 뭐요? 전부가 유효죠. 그죠? 매매 계약은 의무 부담행위이기 때문에 타인권리 매매 계약 가능하죠. 매매 계약은 전부 무효입니다. 근데 등기는 뭐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유효죠. 처분행위. 등기를 넘기는 행위는 처분행위.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 자, 보존행위는 각 공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죠? 보존행위는. 처분행위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뭐요? 쉬었다가 용익물건 이하로 진행을 합니다.